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1월 26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우파 정부를 공격하고 궁극적으로는 파멸시키려는 세력은 두 갈래가 있겠죠. 하나는 이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입니다. 좌파 유튜버들,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유튜버들도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좌편향된 공영방송, MBC 같은 여기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일부 강경파들도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파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하나의 세력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북한 추종 세력이죠. 북한 종북 좌파로 불리는 이 남북 관계가 지금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원칙을 지키고 있죠. 무조건 저자세는 안 된다 해서 국방력도 강화하고 한미 동맹도 회복을 했습니다. 이 북한 추종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가 그립겠죠.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저자세로 들어와 주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본인들의 뜻대로 안 되니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갈래 세력이죠. 전통적인 이 좌파 세력 그리고 종북 추종 세력 이 두 갈래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흠집을 내서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패하도록 만들고 또 그 다음에 탄핵으로 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파우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세력이 합작을 한 거죠. 국내 좌파와 종북 세력이 합작 공작을 한 것이 이 파우치입니다. 김건희 파우치 사건. 이 최재영 목사, 최재영 이것을 기획을 하고 사주를 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한 것은 서울의 소리죠. 서울의 소리. 그때 이명수 씨,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음 대선 때 그래서 그때는 MBC와 또 합작을 했습니다. 좌파 매체와. 그래서 7시간 녹음 파일을 틀고 방송을 하고 그 소동을 벌였는데 그 서울의 소리와 거기에 직원인 이명수 씨가 이 몰카 시계에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몰카를 준비를 하고 또 파우치 300만 원짜리 파우치를 준비를 해서 그걸 최재영이라는 사람 이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인지도 지금 불분명해집니다. 아주 정체가 놀라운데 최재영 씨는 그걸 들려보내서 이 최재영 씨가 가서 그것을 녹화를 해왔는데 해와서 그것을 실제로 파우치를 김건희 여사가 들고 나오면 같이 써먹으려고 기다렸죠. 파우치를 들고 나올 때까지. 그런데 1년 4개월 동안 안 들고 나오니 그건 결국은 받긴 받았지만 이 김건희 여사가 자기 물건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환 품목에 들어가 있다. 어쨌든 그게 1년 4개월 동안 사용을 안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총선을 앞두고 또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시점에 이걸 깐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기획이 됐는지 이렇게 1년 4개월을 기다렸다는 것도 그렇고 공작인데 정치 공작인데 이걸 두 세력이 합작을 한 거죠. 기획은 좌파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 소리 이명수 이쪽에서 하고 그것을 실행한 것은 종북 사람인 종북 친북 세력인 최재영 씨가 한 겁니다. 자, 최재영 씨는 2022년 1월에 그러니까 그때 대선 전국이 막 한참 열릴 때죠. 그때 1월에 이 경기도 양평 같은 고향이다.
김건희 여사 선친과 같은 고향이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감성을 건드리죠. 본인이 그러니까 부친이 중학교 때 일찍 돌아갔었는데 여유였는데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 선친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교류를 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왜 이 목사인지 아닌지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은 교계에서는 이 최재형 씨의 목회자 자격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 소개된 최재형 소속 교단 이 실체가 불분명하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태영호 의원, 이 북한 탈북자 국회의원이죠. 태영호 의원은 이렇게 이 회의에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이야기입니다. 이 최재형 씨에 대해서 함정 취재를 감행한 최재형 씨는 일단 목사인지부터 불분명하다. 본인은 이제 목사라고 해서 접근을 했죠. 그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다는 미국에 있는 LA, 로스앤젤레스의 영광의 빛 교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폐업했다고 돼 있는 이상한 상태다. 자, 그리고 그는 재미교포이고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왔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거 있으며 북한을 옹호하는 책, 발언, 그를 계속 쏜 사람이다.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데, 자, 그걸 잠시 소개해드리고, 영상이 촬영된 날 코바나 컨텐츠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 함정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1층 상가에 아크로봇 비슷한 그 아파트 1층 상가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있죠. 거기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 영상을 보면은 이 최재형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아버지 이야기, 선친 이야기를 하면서 경계심을 허물어 떨어놨죠. 그리고 이번에 아이고 제 취임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마치 답례를 주는 것처럼 녹화를 하면서 자 취임 선물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아버지와 그 선친과 친하다고 하고 선친이 훌륭하신 분이다 막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취임 선물을 보내줬겠죠. 그래서 답례를 한다는 형식으로 들고 온 겁니다. 들고 와서 놓고 나갔죠. 살짝 놓고 나갔죠. 파우치 하나를. 그래서 이렇게 서울의 소리가 공작을 다 기획을 하고 사주를 해서 최재형이 그걸 들고 가서 실행을 했는데 서울의 소리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직접 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다 이 함정을 파놓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신고를 접수를 시켰다. 자, 그래 이제 최재형 씨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태영호 의원이 오늘 한 말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의원도 북한 출신이고 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식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태영호 의원,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종북 인사들이 놓은 덫, 몰카 함정 취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보다는 친북 활동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목사인지부터 불분명하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최재형 씨가 편집위원으로 있는 민족통신이라는 그 매체가 있는데 이 민족통신은 북한 노동당의 외곽 조직이다. 노동당 외곽 조직이다. 미국에서 교포들을 대상으로 친북 반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남 공작 선전 매체가 민족통신이라고 하는데 최재형이 거기서 편집위원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은 이번 최재형 씨의 몰카 함정 취재도 총선용 정치 공작이다. 스파이처럼 손목 몰카 시기까지 차고서 촬영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조선일보에서도 인터넷판에 보도가 됐는데 이 사람 최재형 씨가 만든 또 매체가 하나 있습니다. 프레스 아리랑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창간을 했습니다. 최재형 씨가 창간을 했고 지금은 뭐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터넷 매체 프레스 아리랑을 보면은 이 최재형은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전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작년 1월에 찾아가서 뭐 선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윤석열 정부 타도 목소리를 내왔다. 만나기 전에. 북한 정권과 북한 핵을 노골적으로 찬양을 한 매체였는데 현 정부를 괴뢰 역도 등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 여사를 만나기 전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만나기 전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만난 건 대선 전이죠. 2022년 1월 달에 만났으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만나기 전이라는 것은 작년 6월에 김건희 여사를 한번 다시 만났는데 그때 폭로를 결심했다. 뭐 이렇게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작년 6월에 그 만난 뒤에 폭로를 결심했다고 하지만은 그 전에 이 인터넷 매체가 최재형 씨가 창간한 인터넷 매체가 윤석열 정부 타도 목소리를 이미 내왔었다는 거죠. 이 매체는 북한 정권 그리고 북한 핵을 노골적으로 찬양을 해온 매체였는데 현 정부 윤석열 정부를 괴뢰 역도 북한 매체가 하는 그대로죠. 2022년 10월에 한미일 군사동맹 극우 세력 영구 집권 모험, 영구 집권 꿈이라는 이야기죠. 한미일 군사동맹 극우 세력 영구 집권 모험 이런 그 외부 정기 기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윤석열, 교하라고 음흉한 교깡처리, 뭐 윤 거꾸로 써서 교 뭐 이렇게 해서 조롱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표현도 들어갑니다. 개, 돼지 국민들이 거구 검사를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촛불 집회는 중계를 했습니다. 중계를 사진을 매번 사진을 통해 중계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 무능 대통령 윤석열 퇴진하라. 그리고 사설 성격의 정론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거기서는 윤석열의 최후 전쟁이냐 탄핵이냐. 작년 말에는 이런 거를 제목을 썼는데 뭐냐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때 우리는 북한입니다. 뭘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냐. 우리 최근에 뭐 이재명이 뭐 우리 북한 이야기했죠. 뭐 그것과도 좀 차원이 다른 인식인데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제목의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남한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북한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북한 주장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기사라고. 그리고 말미에는 조선중앙통신 보도한 전문 전체 문장을 실었습니다. 북한 핵 위협도 정당화했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고 미사일 발사는 합법적 자위권 행사다. 미사일, 북한 용어로 그대로 쓰는 거죠. 그리고 조선의 핵무력은 정당하다. 절대적 평화는 개소리다. 세계 인민을 난도질한 제국주의 놈들에 대한 핵무력은 정당한 것이다. 자, 이런 이것을 선동을 하는 북한 매체와 똑같이 선동을 하는 이 매체를 창간한 사람이 바로 이 목사를 자처하는 최재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한 미사일 발사 2발을 미사일 발사 단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프레스 아리랑은 이 최재형 씨가 2018년 9월에 창간한 매체인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 주소를 두고 있는데 도메인 역시 국내에 등록된 사이트가 아니다. 최근에 그 최 씨는 매체 창간 뒤 한 1년여간 대표로 있다가 통일운동, 자기 표현입니다. 통일운동을 하며 알게 된 지인에게 현재 대표 자료를 넘겨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매체를 창간을 하고 종북 활동을 쭉 벌이고 있는, 그래서 국가보안법 수사까지 받았던 이런 인물이 직접 실행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떳떳하다고 지금 외국 외신들과도 막 인터뷰를 하면서 선물을 줬는데 받더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왜곡을 하고 선전하고 선동을 하는, 여기에 앞장서고 있죠. 이것을 뒤에서 사주한 쪽이 국내의 좌파 매체,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막 터뜨리면서 심지어 김건희 특검법과 연결시켜서 정치 쟁점화 시키는 것이 민주당 사람들, 이재명부터. 자, 그래서 일종의 그들의 합작 공작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김건희 파우치 사건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지,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설명을 할지, 또 여권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된 계기, 그리고 이것을 촉발시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